50대 퇴직을 앞둔 당신 혹은 이미 퇴직한 당신에게 묻습니다. 국민연금, 그것 하나만 믿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통계가 그 서늘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압도적인 1위인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과연 자랑스러운 현실일까요? 아니면 70대까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비극의 증거일까요? 심지어 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돈으로 우리는 과연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하나만 믿었다가 벼랑 끝에 내몰린 두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함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실적인 대비책은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30에 가까이 대기업에서 청춘을 바쳤던 김성환 부장. 그는 53세에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낯선 단어였지만 주변 동기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것을 보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일부로 아파트 대출금을 정리하고 남은 돈과 꼬박꼬박 부었던 국민연금이면 아내와 소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법적 정년은 60세라지만 통계상 직장인이 주된 일자리에서 떠나는 평균 나이는 50대 초반이라는 현실을 그 역시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시작된 소득 절벽이었습니다. 재취업 시장은 냉혹했고 손에 쥐었던 퇴직금은 아이들 결혼 자금과 병원비 그리고 야속하게 오르기만 하는 생활비에 빠르게 녹아내렸습니다.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65세까지 앞으로 10년 이상을 버텨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수록 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다음 달 관리비도 빠듯한데. 아내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그는 결국 마지막 선택을 고민합니다. 바로 조기노령연금이었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5년을 당겨 받으면 총 30%가 영구적으로 깎인다. 상담원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한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의 통장에 찍힌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월 8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평생 30%가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이 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결국 김성환 부장은 5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새벽 인력 시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번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10년간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15년을 더 일한 이은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퇴직 후 남편의 연금과 자신의 국민연금을 합치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가입기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경력이 단절되었던 10년 동안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해놓고 까맣게 잊고 지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일 뿐 연금액을 산정하는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총 가입 기간은 15년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받게 될 연금액은 월 40만 원대라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112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가입 기간이 연금액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소득이 없을 때 월 9만 원이라도 내서 가입 기간을 유지할 방법이 있었다는 걸 왜 그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분의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어째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가지 공통된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소득 절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적 정년 60세와 실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인 50대 초반 사이에 거대한 강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10년이 넘는 이 텅 빈 기간을 버텨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김성환 부장처럼 평생 손해를 보는 조기 수령이라는 벼랑 끝 선택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평균이라는 단어가 주는 착시와 가입 기간의 절대적인 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평균 연금액은 대부분 20년 이상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은숙 씨처럼 중간에 납부 공백이 있거나 총 가입 기간 자체가 짧다면 국민연금은 노후의 버팀목이 아닌 용돈연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오래 붙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빠짐없이 채웠는지가 수령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 아픈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고 좌절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내 연금을 내가 직접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지금 당장 내 연금 예상액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제대로 충격받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의 총 가입 기간과 예상 노령 연금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적잖이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변화는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망하셨다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잠자고 있는 나이, 가입 기간을 깨우는 것입니다. 2가지 제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임의가입과 추후 납부입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저처럼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최소 월 9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 기간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 사례에서는 6년간 월 9만 원씩 총 648만 원을 더 냈을 뿐인데 평생 매달 받는 연금액이 약 8만 5천 원이나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과거의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잠자던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뻔한 사람도 구제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버텨낼 징검다리 소득을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조기 퇴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내 소중한 연금을 30%나 깎아먹는 조기 수령은 최후의 보루 아니 없는 선택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대신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해서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연금 브릿지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내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국민연금을 단 1%도 손해보지 않고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눈물을 흘려야 했던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나쁘거나 쓸모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영리하게 활용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뼈아픈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 가입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소득이 끊겼을 때 이 기간을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소득 절벽은 무엇으로 메울지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이상 불신의 대상이 아닌 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내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영리하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